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9월 모평 미적분 해설의 남철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미적분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좀 9월 모평이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평가원 마지막 시험이죠. 그리고 전범입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컸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도 물론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를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또 분위기도 그렇고 또 쉽지 않았던 선생님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9월 모평을 계기로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1시간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9월 모평 미적분 문항 번호에 따른 출제 단원 및 난이도 분석 우리 표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미적분 단원은 수열이 극한 미분법, 적분법 크게 3개의 단원입니다. 자, 우리 2문제, 3문제, 3문제. 자,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느낌입니까? 23번, 24번, 자, 2점, 그리고 3점짜리 쭉 갑니다. 26번까지는 매우 평이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개념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딱 보면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물론 이제 27번, 8번, 9번, 30번이 상당히 어려웠느냐 뭐 그런 의미보다도요. 아마 27번부터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자, 왜입니까? 항상 우리 단골 주제죠.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3점짜리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자, 과거 같으면 쉬운 4점 느낌, 중간 4점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선택 과목에서도 물론 이제 이번 시험 공통 과목도 어려웠지만 선택 과목에서도 3점짜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진 않겠다.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건 상당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공비를 구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약간 아주 뭐 4점 중에 좀 낮은 난이도의 4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4점이 28번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역시 우리 미적분의 도형의 양대 산맥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 빈출된 주제였고요. 막 힘들진 않았어요. 단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이죠. 자, 원이 있으면 항상 부채꼴이 있으면 반지름을 그리고 각의 크기를 보고 삼각형의 닮음 내지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 걔를 찾았다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풀이가 상당히 많아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방법.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됩니다. 각만 찾으면요. 또 덧셈 정리를 쓸 수도 있어요. 덧셈 정리가 아니죠.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사인 법칙을 풀어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사인 법칙을 가능은 해요. 어떤 방법이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풀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간결하게 가느냐, 복잡하게 가느냐 그런 요소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마지막에 우리 단답형 4점짜리 2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29번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과 조금 다른 형태였던 것 같아요. 기출보다는 좀 다른 형태. 그래서 좀 생소한 형태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30번은요. 수학2의 중요성입니다. 4차 함수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가하고 나라는 조건을 해석해서 4차 함수만 여러분이 제대로 찾았다면 나머지는 치환적분법으로 쉽게 계산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요,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선택 과목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가나형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의 29번, 30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합니다. 막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죠. 우리가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부터는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수원수투 22문항을 여러분이 푸는 동안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적분 8문제 여러분이 몇 분이나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 따라 난이도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우면 다른 친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점을 좀 잘 생각해야 돼. 어려웠으면 틀릴 걸 틀리고 맞출 건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상하다?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침착함과 대담함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23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2점짜리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극한. 자, 우리 AX제곱꼴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극한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분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빼기 x분의 자, 2x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입니다. ln4로 수렴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ln2로 수렴합니다. ln4는 2ln이에요. 따라서 2ln2에서 ln2를 뺐으니까 답은 ln이야.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자, 아니면 난 이 공식을 쓰기 싫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분자를 통째로요. fx라고 이렇게 함수 두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에 정해요? f0은 0이니까. 그렇죠. f'0이 뭡니까? 얘만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f'x, 자, 도함수를 구하면 4x제곱의 ln4 마이너스, 자, 2x제곱의 ln4가 된다. x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ln4가 아니고 ln2죠.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역시 ln4에서 ln2를 빼서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3점짜리 갑니다. 24번이요. 자, 그냥 줘도 될 걸, 그죠? 우리 수학 1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가 뭡니까? 사인 x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0부터 파이까지 x 곱하기 사인 x의 정적분 값이야. 다시 얘기해서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형태입니다. 자, 우리 부분적분법 쓰면 되겠죠? 그적, 미적. 다항함수를 미분한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x 0부터 파이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미 1이고요. 적 마이너스 코사인 x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바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파이고 0입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요. 따라서 이 자체가 뭡니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 값이. 따라서 파이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0 집어넣어 어차피 여기 x가 있어서 0이 될 거다. 따라서 정답은 파이다.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점짜리 넘어갑니다. 25번이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극한값을 구하세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문제고요. 딱 우리가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AN의 극한값이 바로 보여요. AN의 극한값이 자,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AN의 극한값이. 그렇죠. 10이 돼야 됩니다. AN이 10이 아니고 AN의 극한값이 10이 돼야 됩니다. 증명을 하자면 얘를 치환해서 가거나 식을 변형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수능 시험 볼 때 이걸 뭐 증명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의해 바로 AN의 극한이 10이라는 걸 언제든지 보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AN의 극한이 10입니다. 극한이 10이야? 근데 여기 N이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우리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자? N으로 나누자. 자, 그렇다면 N분의 AN, 자, 더하기, 자, 2가 되고, AN 더하기 N분의 1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0으로 가요. N분의 AN,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뭐예요? 극한값 2분의 10 해서 정답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지금까지는. 좋아요. 26번 3점짜리.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입체도형의 부피를 관련된 문제죠. 2ln3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x = 1, x =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자, 우리 부피 공식이 뭐예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sx dx입니다. sx dx. 자, 얘를 x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뭡니까? sx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게 x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되겠죠. 이 친구의 이제 넓이는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1부터 2까지 제곱하면 여러분 근호 그냥 벗기려면 되겠죠? 2x 제곱 더하기 1 분의 kx의 정적분 값이 바로 2ln3이야. k값 찾아.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센스 있게 치환적분을 한 번에 치환적분 쓰지 않고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4분의 k를 바깥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니까 ln 절대값 2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어차피 얘는 근데 절대값 없어도 상관없죠. 양수니까요. 좋아요. 자, 2를 대입하면 9예요. 1을 대입하면 3입니다. 따라서 자, 4분의 K에 ln9에서 ln3을 빼주면 되겠다. 자, ln9가요. 2ln3이니까 4분의 K에 ln3이 되고요. 자, 이 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ln3이라고 그랬죠.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2와 4분의 K가 같아야 하므로 우리 K의 값은 8이다. 간단한 3점입니다. 지금 제가 다 쓰면 설명까지 했는데도 몇 줄 안 돼요. 여기까지는 좀 편했을 거예요. 26번까지는. 자, 이제 마지막 3점입니다. 27번이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죠. A1, B1이 4이고요. A1, D1이 1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E1이라고 하고요. A2, D1과 D1, E1이 같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1이고 4랍니다. 그리고 직각이 뒷면 삼각형이에요.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직각이 뒷면 삼각형 만들고 또 B2, C1, C1, E1.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이제 A2, B2 대 A2, D2가 4대 1이고 똑같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앞에 것을 되풀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1대 4입니다. 맞습니까? 이 넓이 여기 S1, 여기 칠해진 거 S2 합의 극한이 된다는 거죠. 합의 극한 바로 급수가 된다. 급수의 합을 구해라. 등비급수의 합이라는 게 여러분 뻔히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길이가 1이에요. 4라고 했죠. 자, 대각선이 보입니다. 대각선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17입니다. 자, 그렇다면 D1, E1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루트 17. 그럼 요 2분의 루트 17, 자, 직각이 뒷면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는 첫 번째 항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S1, 즉 우리가 A라고 쓸까요? 2분의 1 곱하기, 자, 우리 직각이 뒷면 삼각형 넓이입니다. 2분의 루트 17 곱하기 2분의 루트 17이 됩니다. 몇 조각이에요?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곱하기 2. 해서 우리 첫 번째 항은 S1은 4분의 17이야. 그러니까 A 값이 4분의 17이야. 자,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무조건 공비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 계산부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등비급수 활용을 잘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도형을 누구로 둘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를요. 축소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큰 도형에서 제가 항상 이제 비유를 하죠. 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E1, D1을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E2, D2가 되겠죠? E2, D2를 구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뭘 구하기가 편하겠어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A2, B2를 구하기가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A2, B2는 어디 대응이 되는 거야? A1, B1에 대응이 되는 거야. 이 A1, B1에.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공비라고 하는 건 A1, B1이 A2, B2로 축소가 됐어. 닮은 비죠, 얘가. 하지만 넓이의 비입니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A1, B1이 4예요.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A2, B2의 제곱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다. 얘가 4니까 16분의 A2, B2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A2, B2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겠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A2, B2의 제곱을 어떻게 구할까? 자, 똑같은 도형이에요. 대칭성에 의해 얘가 2분의 루트 17, 2분의 루트 17. 자,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4가 됩니다. 그럼 이 2분의 루트 34가 그러니까 E1, A2와 E1, B2가 뭐합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이 친구의 제곱을 알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할까? 그럼 코사인 세타만 알게 되면 이 친구의 제곱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17이고요. 자, 여기도 2분의 루트 17이고요. 여기는 1입니다. 자, 45도 즉 4분의 파이고요. 얘가 4분의 파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각을 우리는 각 D1, E1, A1을 세타의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와 세타의 합이요. 자, 여기 4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여기 다 더하면 파이 아닙니까? 알파 더하기 세타가 바로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인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가 보여요. 길이 알고 길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역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써볼게요. 자, 코사인 알파는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2 곱하기 2분의 루트 17 곱하기 2분의 루트 17이고요. 이 친구의 제곱 4분의 17 또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1의 제곱입니다. 됐죠? 자, 약분하고요. 분모가요. 2분의 17입니다. 2분의 17에서 1을 뺐습니다. 1을 뺐어요. 2분의 15가 되겠죠. 2가 약분이 돼서 코사인 알파가 바로 17분의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17분의 15면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알파가 예각인 게 자명합니다. 자, 여기 알파예요. 여기가 17이고 여기 15예요. 피타고라스의 수 8, 15, 17. 잘 안 나오는 거죠. 또 잘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7, 24, 25도 있어요. 따라서 사인 알파가 17분의 8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이었던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A2B2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2B2의 제곱은 자,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 이 친구 제곱 4분의 34 더하기 4분의 34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17 곱하기 2분의 루트 34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루트 34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17분의 8이 돼버려요. 복잡해 보이지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34가 이렇게 싹 약분이 되고 2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17이에요. 더하면 2분의 17이 2개니까 17 빼기 8 해서 뭐가 됩니까? 9가 됩니다. 즉 공비가 뭡니까? 16분의 9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합 1 자,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자, 우리 16배 하게 되면 7분의 16배 4약분돼서 68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코사인 법칙으로 선생님이 구해봤는데요. 핵심은 A2B2를, 그러니까 A1, B1을 기준이 된 도형으로 삼고 결국 A2B2만 구해내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얘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A2B2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쪼개는 겁니다. 높이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M이라고 합시다. M. 그럼 A2B2는 A2M의 2배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A2B2는 A2M의 2배가 되는데 이 A2M은요 2분의 루트 34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돼요. 이렇게 각이 같으니까. 사인 2분의 세타. 자, 그러면 선생님 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인 2분의 세타.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잘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하면 90도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자, 얘를 반 잘라볼까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높이를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기 2분의 알파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2분의 알파에다가 2분의 세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사인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건 사인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건 둘을 더하게 되면 자, 다시요. 2분의 알파에다가 2분의 세타를 더하게 되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가 아니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2로 나눈 식이에요. 결론은. 따라서 사인 2분의 알파는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4분의 파이거든요. 여기서 덧셈 정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다시 선생님 여기 헤맸네요. 잠깐 미안. 다시 가겠습니다.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봐도 두 번째 방법이 어렵습니다. 사인 2분의 세타는요. 얘가 2분의 알파입니다. 그죠? 그럼 덧셈 정리를 쓰려면 2분의 알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2분의 알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가 바로 2분의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뭐예요? 2분의 1이야. 여기가 뭡니까? 2분의 루트 17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끝난 거야. 사코 코사 쓰면 돼. 2분의 루트 2 코사 2분의 알파 여기서 읽어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코 코사니까 사인 2분의 알파 여기서 읽어내면 돼.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걔를 여기다 대입하면 A2, B2가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좀 복잡하긴 하죠. 코사인 법칙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형 문제는 꼭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해 이걸 찾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3점짜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4점짜리 28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요. 얘는 정말 제가 처음에 이제 총평을 할 때, 난이도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터 좀 점점 복잡해지는 방법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PA와 PC와 PD가 같도록 이렇게 같답니다. 호 PB 위에 점 C와 점 P를 잡았대요. 선분 OA 위에 점 D를 잡았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대. 그 또 하나 있죠. 평행하답니다. 평행하답니다. 누가요? OP와 DE가 평행하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POA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넓이를 F세타, 이 넓이를 G세타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F세타와 G세타를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세타가 사실 좀 더 쉽죠. F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PA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얘는 PA와 같기 때문에 요 길이 이 길이 곱하고 사인 끼인 각 이 각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세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돼요. 왜요? 이렇게 1인변 삼각형이잖아요. 맞습니까?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1인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얘가 지금 2인변 삼각형이죠. 얘도 2인변 삼각형이에요. AD와 DE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G세타 어떻게 구해요? AD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D의 길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이제 PA 길이만 알 수 있다면 AD의 길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봐봐.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야. 그 여기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디면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갈까요? 이 각이요. 세타가 돼버려요. 그럼 끝났죠. 나는 이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여기 2디면 삼각형이니까 역시 높이를 그려서 코사인을 사인이군요. 사인 값을 2분의 세타에다가 사인 값 곱해서 2배 한 다음에 제곱해서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네. 2분의 1하고. 하나하나 쓰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PA를 한번 구해볼게요. 사실 PA를 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PA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에서 한번 보세요. 아, 여기가 1이고요. 얘가 1이에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 PA야.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PA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의 코사인 세타. 따라서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새 F 세타를 구해봅시다. 자, F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이 각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반지름을 연결하면요. 이 길이가 지금 1입니다. 이 길이도 1이에요. 얘랑 얘랑 같대요. 합동입니다. 세타가 돼버려요. 그럼 이만큼의 각이 뭐가 됩니까? 방금 했던 각 똑같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고요. 난 뭘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각만 필요해. 근데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였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죠? 거기서 세타를 빼주면 돼. 따라서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각 CPD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각 CPD는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파이 빼기 세타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세타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자, 이 친구의 제곱입니다. PD 곱하기 PC는 P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사인 끼인 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될 거예요. 즉 사인 2세타와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사인 파이 빼기 2세타는 사인 2세타와 같으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럼 G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G세타는요, 2분의 1이에요. AD 곱하기 D인데, 어차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D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사인 끼인 각이 돼버려요. 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럼 AD의 제곱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AD를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세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AM의 길이는 PA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코사인 얘를 써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AD는 뭐가 돼? 2배 AM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에. 이 친구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곱하면 되는 거죠. 4배 PA의 제곱에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대로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끝나요. 자, 리미트. 자,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갈 때 세타 제곱 곱하기 자, F세타를 먼저 써야 되나요? 분모에 2분의 1 곱하기 PA의 제곱에 사인 2세타고요. 분자. 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약분해서 갈까요? 2배 PA의 제곱에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의 사인 세타입니다. 제가 아까 PA를 사실 구했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뒤늦게 지금 깔끔한 방법으로 썼으니까 제가 찾은 거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4가 될 거고요. 자,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의 제곱으로 수렴할 거고요.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2분의 1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갈 수가 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비슷하긴 한데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이것만 보였어도 아, 이 친구 곱하기 이 각을 봐도 되고 이 각을 봐도 되고 삼각함수를 표현하면 AD를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참 편한데 이게 잘 안 됐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보죠. 자, 지금 AD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AD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림 보세요. 아까 PDA라고 하는 이 친구 삼각형 여기도 지금 길이가 이렇게 같았습니다. 얘가 세타였어요. 삼각형 POA와 자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자, 이렇게 써볼까요? OPA와 닮음입니다.
삼각형. 자, OPA입니다. 그럼 PAD와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OP 대 PA는요. OP는 PA 대 되겠죠? OP 대 PA는 PA 대 뭐가 됩니까? AD가 돼버려요. 그럼 OP는 뭐가 돼? 아, OP는 1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AD는 뭐가 됩니까? AD는 결국 PA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하면 우리 바로 또 G세타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DE, 즉 AD의 제곱이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2분의 1의 PA의 4제곱에 자, 여기 아까 세타였으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는 PA 제곱이 약분이 되고 결국 이제 PA 제곱이 남아요. 1 코사인 세타, 2배 1 코사인 세타 남습니다. 결국 이제 그 친구를 또 세타 제곱분해서 이제 계산을 쓰시면 되겠죠. 우리 세타 제곱분의 1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로 수렴하면 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더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힘든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 이 닮음도 안 보였어.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사실 제일 간단한 이야기인데 얘도 안 보였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 세타를 찾았고요. 이 길이가 1인 걸 찾았습니다. 그 얘는 뭐가 됐어요? 아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였습니다. 그 얘가 뭡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사인 값은 이 친구에 대한 사인 값과 어차피 같잖아요. 이 길이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면 아니면 이제 이 길이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 각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아니까 O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도 있고요.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를 구할 수가 있겠죠. 1에서 OD를 빼면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야 복습이 돼요. 자, 이제 우리 단답형 마지막 장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함수 fx가 있다. 2x제곱 더하기 x가 있다. 자, 양수 t에 대하여 t, 0과 x, fx 사이의 거리가 x 이꼴 s에서 최소일 때, 자, 이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실수 fs의 값을 자, gt, t에 관한 함수로 하자. 또 gt의 역함수를 ht라 할 때 h'1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선 여기에 여러분 t, 0이 예를 들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 여기 위에 점들도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대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죠. 이로부터 거리가 쭉 이렇게 가도록. 자,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자, 언제입니까? 접하는 순간일 겁니다. 접하는 순간. 접선이 있을 거고, 접점이 있겠죠. 연결해 보세요.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될 거고, 자, 원을 그려봅니다. 공통 접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뭡니까? 수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걸 찾았어야죠.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S, FS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S와 T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S와 T 사이 관계식을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F'S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S일 거예요. 그러면 S, FS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F'S분의 1. 왜?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자, 이 자리에 X자리에 T를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자, Y자리 0, X자리에 T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넘어오면 FS의 F'S가 T-S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T가요. S 더하기 자, FS 곱하기 F'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와 S에 관한 식이죠.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한 식입니다. 자, 혹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보다는요.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다시 얘기해서 S-T분의 fs-0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이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서로 수직이니까. 얘를 정리해도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S와 T 사이의 관계를 찾았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도 얘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쭉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지면 얘도 사실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세요.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가겠죠. 여기 있겠죠, 여기 T가. T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얘도 따라 내려올 거예요. S도 왼쪽으로 갈 거라고요. 직관적으로 일단 그게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건 이 FS를 뭐라고 하자? GT라 하자. 이게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합성함수 비분법 혹은 음함수 비분법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 일단 이런 관계야. 모르겠어. 그럼 나는 H'를 구할래. 자, H'은 HT와 GT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여기 뭔가 들어가요.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갑니까? H1이 들어가는 겁니다. H1이. 아니면 얘를 이제 T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T0가 뭐가 되는 거예요? H1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써드리면요. 다시 얘기해서 GT0가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GT0가 뭔데? GT0는 어떤 또 S값과 대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 기하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하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GT0가 1이야? 이 좌표가 Y좌표가 1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 점이라는 거예요. S가. S,FS가. 그러니까 S가 0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 접선에 수직인축을 이렇게 쭉 그리면 얘가 바로 이제 T,0. 실제로 계산을 여러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계산해보면 2,0이 나와버려요. 얘가 T값이 나와버리고 S값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계산으로 가보죠, 그러면. FS0가 1입니다. FS0. 자, FS0예요. S0는 이 친구의 X좌표입니다. 0일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무리수 2의 S0 제곱 더하기 S0예요. 이 값이 1이래요. S0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식을 쓰지 않아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S0는 0입니다. 자, 문제는 이때 T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T값이 실제로 이 직선을 계산해보면 2가 된다고 했는데 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 FS, F'에서 식을 다 쓸 수도 있겠죠. T는 S 더하기 무리수 2의 S제곱 더하기 S 무리수 2의 S제곱 플러스 1 미분한 친구가. 근데 S0가 0이래요. 여기다 S0 집어넣는 거 0 집어넣어보세요. 0, 0, 0. 0, S자리 0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T는 1 곱하기 2 해서 T값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T0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2야. 즉,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G'2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친구 구해서 역수만 취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역함수 비문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찾는 게 일단 절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절반, 이 G'2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변수가 다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쉽게 계산하는 거 그냥 바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하고 넘어가. 근데 비슷하게 좀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내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려. 그래서 변수 사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봐봐요. 2,0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고요. 이 점 역시 S,FS로서 얘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T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서로 수직인 거. 거꾸로 이제 S가 움직이면 T가 움직여요. 반대로 T가 움직여도 S가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에서는 얘를 나는 GT로 뒀지만 T의 영향을 받죠. 당연히 Y좌표가. X좌표 역시
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더 깔끔하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gt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f의 st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가지 측면의 기호 표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어차피 얘도 제가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뉴턴의 기호를 쓰면 g't는요. f'st 곱하기 s't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보는 거죠. gt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fs니까요. 2의 s제곱 더하기 s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g't라는 걸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결론은 얘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 미분하면 무리수 2s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얘 대신 그렇죠. ds dt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자, 그럼 나는 G'2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T가 2가 됐을 때, 즉 T0가 2가 됐을 때 이때 S0도 0이었거든.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가 돼. 그리고 나는 dsdt인데 이 dsdt가 S0가 0이 되는 순간, 즉 T가 2가 되는 순간, 만약 혹시라도 x0라는 식이 남아있다면, s라는 식이 남아있다면 s가 0이 되는 순간, 그리고 t가 2가 되는 순간 이 친구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 쓰면 되는 거지.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마찬가지인 거고.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밑에 미분해 보겠습니다. 1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st라고 인식하는 거죠. 음함수 미분법. 1 곱하기 dsdt. 물론 이게 s에 관한 식밖에 없어서 한 번에 마지막에 묶어도 되지만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무리수 2s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dsdt.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무리수 2s제곱에 무리수 2s제곱 플러스 s에 dsdt. 끝났어요. 그럼 s자리에 0을 대입하고 t자리에 2를 대입하면 돼요. t자리가 없죠 지금. s자리에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값을 그냥 편하게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처럼. 그러면 얘는 dsdt를 제가 구하지 않고 한 번에 여기다 가는 겁니다. 음함수 미분법에서 1은 m이고 얘는 뭐가 돼? s가 0이면 2의 제곱입니다. 4m입니다. m이 되겠죠? s가 0입니다. 1 곱하기 1 m이 돼버립니다. 6m은 1이야? m은 뭐야? 6분의 1이었던 거야. 따라서 뭐야? G'는 2 곱하기 6분의 1에서 3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은 3분의 1의 역수인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호 표현이 이 미분의 관계가 변수의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 중에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 위에다가 똑같은 식이지만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자, G'는 비교를 해보세요. F' SE가 되죠. SE가 뭐지? SE라는 건 T가 2일 때 S 값을 얘기합니다. 0이죠. S0를 얘기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F'0 곱하기 S'2가 되는 거고요. F'0은 뭡니까? 자, 물론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지만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F'0. 여러분 이거 미분 되죠? 미분 2x제곱 더하기 1이에요. 2x제곱 더하기 1. 거기 x자리 0 집어넣으세요. 2예요. 2. 얘가 어디 있습니까? 얘를 구한 겁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기호의 표현만 다른 거예요. 결국 2 곱하기 S'2가 된 거고 S'1을 어떻게 구합니까? 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제 이 식에서 이 S를 다 T에 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하겠다. 그게 바로 이 음함수 미분이죠. 근데 얘가 안 보였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식 잠깐 봅니다. 이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놓고 써보겠습니다. T는요.
st 더하기 f의 st 곱하기 f'의 st입니다. 실제로 이 f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놓고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같은 계산을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1은 t에 대해서 미분이죠. s'(t). t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이게 제곱이 되고 s'(t가 나와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fst. 뒤에 거 미분 f'(st의 s'(t입니다. t 자리에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돼요. s'(2) 더하기. s2가 뭐였습니까? 0이었어요. 그럼 얘가 f'(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f'(0은 2였죠? 네, 4배의 s'(2가 될 거고요. f0은 1입니다. f'(0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1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s'(2가 돼버려요. 따라서 6배의 s'2가 1입니다. s'2는 6분의 1이 돼버려요. 따라서 6분의 1 집어넣으면 역시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쓴 이 식을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식을 같이 보세요. 얘하고 얘를 같이 보세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같은 식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표현만 다르고 기호의 표현만 다르고 같은 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느낌이 왔다면 한 단계 이제 성장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친구들 되게 잘하는 친구지만 그게 안 돼서 이 해설 강의를 찾았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30번. 자, 지우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와 열린 구간 0,1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 gx는 항상 0 이상입니다. g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gx의 정적분 값을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언뜻 딱 봤을 땐 이게 뭐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얘는 수학2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학2가 훨씬 중요해요. 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고 x가 플러스만 들어갔을 때 이런 함수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얘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이제 이 식들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가를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 자, 여기 x 이꼴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3, f3이에요. 이 점을 지난다 칩시다. 합차함수가. 얘가 y는 f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fx는 x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 fx는 f의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 위에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단 여기에 접할 수는 있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x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 fx의 최소값이 f 마이너스 3이야. 그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프는 여기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만족해. 자,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식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처음에 뭐지? 라고 당황했다가 문제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gx가 0 이상이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 플러스 3이 0보다 커. 그러면 얘를 이제 통째로 이제 t라고 보고 얘를 t라고 보면 t가 0보다 크면 gt는 0 이상이야. 얘가 뭘 알려준 거야? 일단은 0 이상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fx 빼기 f0. 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곱이야. 0 이상이야. 자, 여기 t를 지우고 갈까요? 네, 통째로 봤으니까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f'도 뭐야? 0 이상이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야? f'x가 0보다 크면 f는 증가야. 증가면 f'은 0 이상이야. 근데 0 이상이라고 해서 f가 증가. 이거는 거짓이라고 배웠지만 여기선 문제가 없어. 왜? 4차 함수야. 다항함수야. 상수함수 구간이 없어.
끼케야 여러분, 그러니까 상수함 수관이란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증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4차 함수가. 끼케야 뭡니까 여러분? 변곡점이야. 변곡점이야. 따라서 뭐야? f는 증가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f가 증가해.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나. 상당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극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f가. 아, 그래서 f'-3은 0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얘를 만약에 내가 이게 수리 논술 문제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직관적으로 이제 수능이라면 선생님처럼 딱 풀고 가겠지만 뭔가 풀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풀이를 어떻게 씁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그러니까 우리 롤의 정리, 증명하는 아이디어 비슷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작아. 미안 0보다 작아. 그럼 얘를 넘겨봐.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고 얘는 0보다 작아. 자, 제가 여기다가 극한을 취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는 거야. 0보다 작고 0 이상이야. 얘는 0 이상이야. 0 이하야.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 자, 이 친구를 생각할 것 같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하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친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만. 그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자체가 f'c가 될 거야. 마이너스 3과 x 사이에. 근데 그 c는 어차피 마이너스 3보다 커. 그럼 뭐가 돼? 이 자체가 0 이상이야. 맞습니까? 이 자체가 0 이상이라고. 그럼 여기에 극한을 취해도 0 이상일 거라고. 보이죠? f는 미분 가능 함수야. 결국 얘도 f'-3이고 결국 얘도 이 전체도 f'-3이야. 근데 f'-3이 0 이하이기도 하고 0 이상이기도 해. 0이야. 대수적으로 쓰자면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는 보고 f'-3은 0이야. 그럼 이것만 갖고 문제가 풀리느냐? 요게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잘해놓고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뭔가 얘가 이렇게 그려지나?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나?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어. 가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꾸 주목을 했던 것 같아.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 이게 사실 되게 풀고 나면 너무 잘 보이는데 막상 그 앞에 수원 수투에서 많은 시간을 쏟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야. 지금 30번까지 왔다는 친구들 정말 잘하는 친구일 거 아니야. 그죠? 시간이 정말 막 얼마 안 남았어. 막 시간이 바빠. 막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0이었던 거예요. 0이었던 거.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버려, 좌변이. 그럼 얘도 0이야. f'0이 0이라는 이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안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f'0이 0이야? f'-3도 0이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f'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 얘기는 f'이 뭐니 여러분?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f'x야. 이 식 또한 우린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x 제곱을 인수로 가져.
근데 최고차 행인수가 4인 4차, 1인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 행인수가 4인 3차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역시 f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니까 x 이퀄 0에서 이렇게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y는 fx였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fx의 식을 자, 이 친구를 적분해서 뭐 찾아도 되지만 그렇게 계산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조금 더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 자, 여기서 조금 센스가 있으면 fx 빼기 f0이라는 식이 필요하거든. gx를 구하려면 gx 플러스 3을 구한 어차피 얘하고 얘를 관계를 보면 치환적분 쓴다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뭐야? fx 빼기 f0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f'이 주어졌다라는 건 f가 주어진 건데 적분상수가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적분상수를 마이너스 f0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fx 빼기 f0의 그래프는 이 점, 즉 y는 f0이라고 하는 얘를 뭘로 보면 된다? x축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몇 대 몇입니까? 이거 물론 이제 미분해서 가셔도 되는 거지만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fx 빼기 f0이라는 식이 x 플러스 4 곱하기 x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f' 찾았고요. fx 빼기 f0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자,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대입해. 해서 gx 플러스 3 그냥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얘도 계산을 일일이 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아, 조금 더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었구나. 자, 뭐요? 4부터 5까지 정적분인데, 자, 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을 해보죠. 자, 4부터 5까지의 정적분인데, 자, x자리를 t 플러스 3으로 치환한다면, 아니면 여러분 이 정도는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굳이 안 해도 1부터 몇 가지, 2까지 g의 t 플러스 3 대신 그냥 적분 변수 x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얘랑 똑같다는 것쯤은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식에서 f'을 이 친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fx 마이너스 f0의 제곱분에 f'x라고 쓸 수가 있고요. 선생님, 분모 0일 아닐 때만 나누잖아요. 아, 여기 보세요. 적분 구간. x가 1부터 2예요. x가 1부터 2면 fx 빼기 f0은 항상 양수입니다. 아까의 조건에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죠? 항상 양수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막 계산해도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눈에 보이는 거죠. fx 빼기 f0을 통째로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f'x dx가 뭘로 바뀝니까? dt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즉 인테그랄 t 제곱분의 1의 dt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 f1 빼기 f0이 들어가는 거예요. f1 빼기 f0은 여기 x자리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입니다. 5. x가 2일 때입니다. f2 빼기 f0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6, 8에 48입니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t분의 1.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부터 48까지 정적분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8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따라서 240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48을 더하게 되면 4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 더하기 분자 물어봤죠? 정답은 283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사실 항상 30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그 시간이 없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잘 안 보여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그리고 뭐 해설 강의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 혼자 아주 시간적 여유를 그렇게 막 천천히 풀어보면 보일 수 있죠. 공부할 때는 지금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만큼은
여러분의 그 상대적인 시간에 따라 또 실력에 따라 내가 이 문제하고 이 정도까지 빼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적분 30번까지 모든 해설을 마쳤습니다. 선생님 계속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일단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불안한 심리 자체가 그 점수의 한두 문제 정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 남은 기간 우리 이제 9월 모평 다시 하나하나 복습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EBS에 남은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크릿X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모의고사 몇 개 남았어요. 예,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9월 모평처럼 좀 긴장된 분위기에서 연습을 좀 하고요. 시간 한 배.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힘든 거는 뒤로 이제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수능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 마치고요. 저는 우리 다른 모의고사 강의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